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애플 테슬라 날고 가치주 기고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경기 회복 낙관 속 미 금리 하락, 주가 올라가고 달러 올라갔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 나스닥은 1.05%, S&P 500 지수는 0.65%, 다우존스 지수는 0.53%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으나 나스닥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죠. S&P 500과 다우존스 지수는 사상 최고가로 가고 있으나 그만큼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애플 테슬라 날고 가치주 기고. 나스닥과 다우의 오름폭이 역전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가치주의 다우가 더 많이 올랐고 성장주의 나스닥이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스닥이 상승할 국면입니다. 그래서 애플 테슬라가 2% 이상 상승했고요. 반면에 JP모건을 비롯한 은행주, 에너지주 등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다만 항공주 등이 올랐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주식 같은 경우도 보면 지난주가 주로 은행 그리고 대출 그리고 정유 이런 주식들이었는데 이런 주식들은 이제 다 빠지고요. 다 빠지고 앞으로 한 일주일도 지속적으로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주식은 오른 주식 위주로만 보시는 게 낫고 차라리 어제 올랐던 주식들을 전부 소트를 해가지고 다시 보시는 게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만 항공주만 올랐습니다. 그러나 기대감만으로 항공주가 계속 올라가긴 힘듭니다. 어차피 항공주는 전고점을 돌파를 했지만 여행객 수요는 지난 코로나 이전을 회복할지가 미지수죠. 따라서 이제 국내 여행 수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올 거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은 일부 올라오겠지만 실제로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힘들다. 따라서 앞으로 실적 장세로 갈 것으로 보이며 4월에 발표할 실적 때 1에서 3월간 실적이 좋은 성장주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마켓워치 다우존스 트레이드 웹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뉴욕 채권 시장에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전일보다 2.5bp 하락한 1.609%를 기록했다. 지금 나스닥이 어제 오른 이유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져서죠. 지난 금요일날 반짝 1.65%를 찍었는데 어제는 1.609를 찍으며 하락했다라는 얘기죠. 금요일에 급등한 이유는 ECB 유럽 중앙은행에서 독일 국채 금리가 급등함에 따라 PPP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해가지고 올랐습니다. PPP 프로그램이 뭐냐? 이거는 ECB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에서 EU의 채권 10년물 국채를 사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계속 사주면 어떻게 됩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죠.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채권 이제 수익률은 떨어지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EU의 국채를 사면 독일의 국채를 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손해를 안 본다는 얘기죠. 이러니까 10년물 국채 그 글로벌 자금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막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EU의 국채를 막 사들였죠. 그러면서 어디 걸 팔았겠습니까? 미국의 채권을 팔았겠죠. 채권을 팔고 EU로 오면서 단기간에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1.65까지 거의 1% 가까이가 올랐는데 지금 보니까 미국의 이제 이런 백신 접종이라든가 아니면 경기 회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빨라지다 보니까 지금 다시 떨어진 거예요. 1.65에서 다시 1.609로 다시 떨어져서 지금 거의 금리 이슈가 끝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어제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609까지 떨어지면서 미국의 완전한 회복세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다만 오늘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이 좀 조심을 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나스닥이 오르고 있고 다른 주식들은 다른 S&P라든가 아니면 다우라든가 아니면 특히나 러셀 2000 얘네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성장주 쪽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다고 보입니다. 파월의 멘트 이후 방향이 정할 것 같아요.
파월은 이제 헛소리만 안 하면 주가는 오늘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에서 그렇다면 어떤 주식이 오를 것인가? 경기부양책 통과 후 성장주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어제는 나스닥이 더 많이 올랐고요.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는 7천만 원을 한때 넘었던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고 있는 만큼 이제는 오를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이제 오르는 게 시작이죠.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도 채굴 전용으로 이제 시장에 내놓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시세가 떨어지면 채굴하던 그래픽 카드를 시장에 내다 팔면서 주가가 급락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채굴 전용으로 그래픽 카드를 내놓으면 컴퓨터에 꽂아서 쓸 수가 없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채굴로만 쓰는 거예요. 따라서 컴퓨터 그 그래픽 카드를 시장에 내놓으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일을 방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주로 이제 ASIC을 쓰기는 하지만 뭐 노트북을 가지고 비트코인 채굴하는 법 뭐 이런 것도 나오는 만큼 그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는 수요가 어느 정도 있다. 그냥 아주 없는 건 아니다. 그리고 요즘에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이제 구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이. 게다가 채굴 전용 그래픽 카드가 나오면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도 있습니다. 예. 뭐 ASIC만 쓰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더리움이나 뭐 리플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많이 씁니다. 지난번에 엔비디아가 이제 700불까지 오른 만큼 그 정도까지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돈이 풀리면 성장주에 많이 몰릴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미 가치주들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비싸다고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성장주들은 전고점 대비 15%에서 20%, 뭐 많게는 30% 이상 빠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주식으로 들어올 돈들이 딱 봐도 성장이 꺼진 은행이나 컨택트 주식을 살까라는 거예요. 주로 이제 젊은 층들이 풀린 돈을 들고 들어올 텐데 그들이 원하는 주식은 성장주다라는 거죠. 따라서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등 성장주가 앞으로 실적 장세까지 꾸준히 주식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앞으로 성장주는 날고 가치주는 기어갈 것이다. 서브 이슈입니다. 선진국이 신흥국보다 좋아진다. 미국은 가만히 있는데 신흥국이 울며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는 이유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브라질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2.5%로 올릴 것으로 이제 전망된다. 그리고 터키도 1%, 러시아도 긴축, 그리고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는 금리 인상, 일각에서는 인도,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도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미국은 가만히 있는데 신흥국들이 금리 인상을 하냐? 미국이 경기가 좋아져서 미국의 연준이 테이퍼링, 뭐 그러니까 자산 축소죠. 자산을 사들이는 거를 이제 그만두거나 이제 축소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라도 한다면 미국으로 글로벌 자금들이 몰려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주가는 빠지겠지만 달러원 환율이 올라가면서 미국 자산에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벌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 이유는 미국의 백신 접종에 따라 경기 회복이 빨라서죠. 자, 백신 접종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제일 빠른 데가 어디입니까? 미국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EU하고 일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흥국으로 가고 있죠. 한국 같은 경우도 보면 뭐 EU는 벌써부터 진즉서부터 맞고 있는데 한국은 이제 맞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다른 신흥국들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는 오죽이나 늦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곳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경기가 앞으로 빨라질 때가 어디냐면 미국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유럽, 일본이 빠르고요. 그 다음에 신흥국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생각을 하겠죠. 야, 어디가 경기가 빨라지고 어디가 경기가 제일 좋아져? 라고 생각하면 미국이 제일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국으로 돈이 몰릴 수 있고요. 돈이 몰리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테이퍼링이나 아니면 금리 인상이라도 할 수 있는 날에는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으로 더 쏠리게 되죠. 그러면서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갑니다. 미국 그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미국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면 금요일에 발표했던 ECB의 PEP 프로그램 PEPP 이거는 이제 10년물 국채를 사주면서 국채 가격을 보존해주는 행위죠. 이것을 이제 가동해주면서 EU가 채권 매입을 해주면
유럽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버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채권 매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버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들 국가들은 기축 통화국들이죠. 그런데 신흥국들은 이렇게 채권 매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다가는 디폴트가 나죠. 예, 외국인들이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자금이 빠져나가는 데는 속수무책입니다. 신흥국들은. 따라서 외국인 자금 탈출로 인해서 신흥국 주가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라도 올려서 외국인을 잡아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기사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금리를 올린다는 게 웬 말입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금리를 올려서라도 외국인을 잡아보겠다. 이게 이제 심산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금리 올리면 아직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자영업자 대출 등이 많은데 이것이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영끌에서 산 부동산의 가격 하락이 있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자영업자 부동산 하락이 걱정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중국 리스크도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 GDP 목표를 6%대로 낮춰 잡았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GDP가 7%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저 효과 때문이죠. 그러니까 전년도가 워낙 이제 개판을 쳤기 때문에 미국이 뭐 한 2% 정도가 이제 정상인데 워낙 이제 작년에 안 좋아서 7%도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중국은 왜 6%로 낮춰서 잡았을까라는 거죠. 이유는 7% 이상으로 높게 잡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막 늘렸을 것이죠. 설비 투자를 늘리는데 뭐 첨단 기업 설비 투자를 늘리면 괜찮은데 그렇게 해서는 GDP 성장률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좀비 기업이 많은 전통 제조업인 철강, 조선, 건설 등의 설비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는 거예요. 이러면 부채를 더 땡겨서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부채는 더 늘어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이제 부채가 많은데 뭐 회사채 같은 경우가 중국이 한 그 GDP 대비 310% 뭐 이 정도 되죠. 뭐 다른 나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국은 훨씬 작고요. 그런데 중국이 이 정도 된 상태에서 더 부채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이 경기 호조를 이유로 만약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들어가면 중국 어떻게 됩니까? 중국은 구조조정에 강제로 들어가야 되고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부실해집니다. 이때 미국이 바젤 3를 가지고 와서 중국의 은행을 제재를 해버리면 중국은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중국은 이번에 GDP 목표를 6%로 낮춰 잡으면서 미국의 경기 호조를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고 간을 좀 보고 있어요. 트럼프 때 했던 관세를 무효화해달라 뭐 이런 소송을 한다든지 화웨이 제재를 풀어달라 뭐 이런 제스처를 취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바이든 정부에서는 CR도 안 먹히고 있죠. 오히려 쿼드 그러니까 호주나 일본이나 인도나 미국이 이 네 나라가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중국과 이제 회담을 하는데 워싱턴도 아니고 알래스카에서 만난대요. 예, 뭐 제2의 냉전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내세우는 인권하고 ESG를 무기로 중국을 더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민주당은 한국이 어떤 편에 설 것인지 강요할 수도 있어요. 미국의 민주당은 바이든이 오바마 정부의 부통령 시절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중국 증시가 꾸준히 하락 중이고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는 중국 증시랑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좋을 리가 없고요.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이 좋더라도 중국 시장이 열리면 하락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긴축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이런 와중에 금리까지 올린다면 한국의 주식 부동산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신흥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 신흥국은 달러를 마련하려고 미국채를 시장에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를 벗어나서 경기 회복세에 들어서자 연준이 2013년도서부터 테이퍼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뭐 실제는 2014년서부터 이제 했죠. 그러자 신흥국이 미국채를 시장에 내다 팔았고요. 미국채가 시장에 팔리면서 미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뭐 현재처럼 미국채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연준은 테이퍼링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신흥국이 계속해서 미국채를 이제 팔아 제끼는 거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돈 달라고 하니까 달러를 주려면 달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흥국들이 미국채를 시장에 내다 파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장에 내다 팔게 되면 미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 이게 10년물이잖아요. 10년물의 수익률이 올라가고 10년물의 수익률이 올라가면 미국의 주택담보대출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주택 시장이 쪼그라들죠. 버블이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연준이 테이퍼링 속도를 늦췄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가 2015년 12월 16일에서 16일까지 양적 완화 이후 무려 7년이나 걸렸던 것입니다. 양적 완화 언제 했습니까? 2008년 12월 16일 날 시작을 했죠. 그래서 7년 걸렸습니다. 0.25% 올리는데 7년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신흥국의 주식은 코스피가 한국 같은 경우는 박스피로 횡보를 했고요. 남유럽 같은 경우는 2008년도 고점 대비 50%가 빠졌죠. 주가가 올라간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만 이렇게 테이퍼링이 늦어지고 국채금리의 상승이 늦어지면서 미국의 성장주들만 드립대 올랐다라는 겁니다. 드립대 올랐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지금부터 미국 성장주에 투자하자라는 게 결론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주식 매수일은 마이너스 3%가 뜬 2021년 2월 25일에 한 달 플러스 1일 이후인 2021년 3월 26일이다. 두 번째, 8거래의 상승은 마이너스 3%가 끝나는 신호다. 세 번째, 세계 1등 주식이 떨어지면 떨어진 비율대로 말뚝을 받기를 하자. 그리고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한다라는 거고요.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애플, 테슬라 날고 가치주 기고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